원일이 TV 72번째 이야기입니다. 4.15 총선이 끝난 지 한 달이 넘게 지났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선거 당일에 점퍼 차림으로 투표를 하고 바로 대검으로 달려갔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정치적 중립 5글자를 썼고 선거로 중단됐던 권력형 비리 사건 속도 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검찰 수사는 어디까지 왔을까? 청와대 하명 수사,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조국 수사 이거 어떻게 돼가고 있나? 많은 국민이 궁금해하고 묻습니다. 중간 결론은 별 진전 없는 것 같다. 벽에 부딪힌 것 같다.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장관의 옥죄기가 강화됐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총선 결과 때문이죠. 범여 190석 압승, 대통령 지지율 고공행진, 청와대와 민주당의 방어벽이 철옹성처럼 강해지고 높아졌다.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현실입니다. 그 징조와 징후가 속속 나오고 있어요. 첫째, 추미애 법무장관의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지난주에 형사부 부장검사 8명을 만나서 식사를 하고 격려하고 하는 자리를 가졌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례적이에요. 법무장관이 검사장도 아니고 부장검사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 그 자체도 드문 일인데 형사부 부장검사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검찰의 요직은 원래 전통적으로 특수와 공안이죠. 검사가 직접 인지해서 수사하는 기능. 형사부는 경찰에서 넘어온 일반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고 검사라면 그래서 당연히 특수, 공안 여기를 선호하기 마련이죠. 검찰 은어로 범털, 개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론이 주목하는 대형 사건, 권력형 비리 사건. 검사라면 이런 범털을 잡고 싶어 하죠. 경찰에서 넘어오는 일반 형사부에는 범털 없습니다. 기자가 특종이라면 불속이라도 뛰어들듯이 검사는 범털을 잡는 거라면 양잿물이라도 마신다. 이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검찰은 특수와 공안, 이 두 축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특수부, 공안부 다 놔두고 형사부 부장검사들을 불러서 식사를 했어요. 기사는 격려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틀 뒤에 추미애 장관이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적어놨더군요. 특수통 등 엘리트를 중시해온 검찰 조직 문화에서 형사부는 굵직한 사건이 아니다 보니 주목받지 못해 포상과 표창에서 밀렸다. 복무평가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이게 뭔 소릴까? 검사 복무평가 개선? 이게 뭐지? 궁금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검찰 승진제도 개혁안이라는 게 발표가 됐습니다. 권고 형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가이드라인이에요. 제목이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인사제도 개혁 이렇게 돼 있고 소제목은 검사 인사에서 특수공안 기획 분야 독점 해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딱 3가지입니다. 부장검사는 형사, 공판 경력이 3분의 2 이상의 검사를 보임한다. 1차장 검사도 이 요건을 갖춘 검사를 임용한다. 검사장, 지청장은 형사 공판부 경력 검사를 5분의 3 이상 임용한다. 그러니까 부장검사, 1차장 검사, 검사장, 지청장, 검찰총장 아래에 있는 중간 간부급 인사를 형사부 공판부에서 경력을 쌓은 검사로 채운다. 지금까지처럼 특수공안 출신 승진 안 시킨다 이 뜻입니다. 이제 승진하려면 형사부 공판부 거쳐라 이 뜻이기도 하고요. 이 권고안은 차기 검찰 인사부터 즉각 시행한다 이렇게 또 돼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당장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차기 인사라는 게 언제냐? 오는 7월입니다. 이제 한 달 남았어요. 추미애 장관이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한테는 이거 서늘한 얘기입니다. 윤석열 사단이 전부 특수공안통이잖아요. 지난 1월 추미애 장관이 단행한 검찰 인사, 검찰 학살 인사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박찬호 등등 윤석열 총장 측근 검사장들, 차장검사들 줄줄이 지방으로 좌천됐습니다. 이제 대검에 남은 게 김태훈 공공수사 2부장 정도? 이 정도인데 특수공안 독점 금지한다. 형사부, 공판부 출신 승진시킨다.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 너무 뻔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그동안에 특수통 검사들 위주로만 인사를 해왔다. 형사부, 공판부 검사들이 소외돼서 내부에 불만이 많다. 이 약한 고리를 추미애 법무장관이 끊고 들어간 거다. 검찰 내부에선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7월 인사에서 윤석열 특수부 라인 다 날아갈 거다. 소문 파다합니다. 참여연대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참여연대가 왜 검찰 보고서를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검찰 주요 수사와 개혁 이행 현황 보고서 이런 걸 냈습니다. 참여연대가. 내용은 검찰 정치를 가능케 하는 검찰 네트워크를 해소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여연대 보고서의 결론은 검찰이 독점적 권한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촛불 집회 때보다 커지고 있다.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찰떡궁합입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런데 실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총선 이후 한 달 넘게 수사 진도 이거 별로 못 나간 것 같다. 앞으로도 잘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지난 1월 말에 검찰이 13명을 무더기 기소했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한병도 전 정무비서관 등등 13명. 그리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했죠. 임종석 실장 검찰에 출석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기세등등하게 검찰을 훈계했죠. 이거 검찰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입증할 수 있습니까? 이제 대한민국 검찰이 좀 반듯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검찰 수사는 그 이후에 총선 때문에 중단이 됐죠. 총선이 끝나고 기소된 13명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이 4월 23일에 열렸습니다. 주인 검사인 김태훈 대검 공공수사 2부장, 윤석열 총장한테는 유일하게 남은 측근이죠. 지금 현재. 기자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총선도 끝났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앞으로 2달 보강 수사할 겁니다. 핵심 대상은 2명이죠.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그런데 두 사람에 대한 수사 상황, 이래서 기소가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검찰이 뭔가를 하기는 했는데 말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다가 아닌 것 같다 이겁니다. 실제로 수사가 별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딱 한 명, 기재부 국장 한 명을 소환 조사를 했는데 김기현 울산시장의 선거 공약이었던 산재 모병원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계획이 예타,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경위를 묻는 조사였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20층 꼭대기에 있는 수사 대상자라면 기재부 국장에 대한 조사는 1층 로비 정도 뒤지는 수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가 속도를 냈다, 뭔가 핵심에 접근했다 이렇게 보기 어렵다 그 얘기예요. 그럼 검찰 수사는 왜 한다고 있는 걸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총선 결과 때문이죠. 여권 압승이라는 전체적인 분위기도 그렇지만 현실적으로요. 보세요. 황운하, 한병도, 최강욱 이런 피고인들이 이제 곧 국회의원이 됩니다. 한 열흘쯤 지나서 5월 30일부터는 배지를 달고 있기 때문에 소환 조사도 쉽지가 않아요. 국회 열리면 여권 전체적으로 나서서 검찰 압박 거세질 겁니다. 그 전에 뭔가 승부수가 나왔어야 하는데 선거 압승 이후에 검찰 수사의 동력이 많이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 사이에 추미애 법무장관은 보세요. 법무차관, 동부지검장, 중앙지검 차장검사들 싹 다 갈아치웠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윤석열 검찰총장 패싱 이거 뭐 더 이상 뭐 뉴스거리도 안 됩니다. 윤석열 총장이 직접 결재하고 지휘하고 하는데도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서울 동부지검에서 하는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윤석열 총장 지휘 라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지부진 당연합니다. 윤석열 사단이 시간에 쫓기는 형국이에요. 총선 이후 한 달 수사 별개 진전이 없다. 이제 열흘 뒤면 피고인들이 국회의원 된다. 추미애 장관은 한 달 뒤에 2차 검찰 인사 단행한다.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습니다. 딱 하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다행스러운 게 있다면 7월 15일 출범 예정인 공수처가 늦어질 것 같다. 이거 하나 아닌가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하고 더불어시민당은 합당했고 오히려 야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합당 안 하고 남아있는 상태죠. 공수처장을 여당 입맛에 맞는 인물로 만들기가 어렵게 됐다. 9월 정기국회까지는 공수처가 표류할 수도 모르겠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할 시간을 잘하면 2달 이상 연장할 수 있다. 선거가 참 무서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범여 190석, 국회의 3분의 2 가까이 장악한 여권의 기세가 검찰 수사를 막는 철옹성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정치도 수사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생물 같은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의연과 윤미향 고발 사건, 윤미향 고발이 10건이 넘었습니다. 이게 새로운 도화선이 될 수도 있어요. 윤미향 당선자, 더불어시민당으로 당선됐지만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됐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뭔가 큰 게 터지면 여론에 확 불이 붙을 거고, 그러면 기존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같은 기존의 사건들, 벽에 부딪혀서 진전을 못 보고 있는 사건들이 다시 탄력을 붙을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윤미향을 손절매할까 말까 고민하는 정치적 이유도 그래서입니다. 윤석열 검찰이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건지, 추미애 장관이 계획대로 윤석열 사단 다 잘라내고 윤석열 총장을 고사시킬지, 아니면 정치권에서 또 다른 변수가 생겨서 검찰 수사에 다시 불이 붙을지 모를 일이긴 합니다.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윤석열 검찰과 추미애 법무장관의 힘겨루기, 그리고 민주당 내부의 변수 정리해 봤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아무도 장담 못할 상황입니다. 원일이 TV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